송전로 상당수가 거쳐가는 양산시에서 전자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파 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는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적은 시골 지역의 학교에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거제 무차별 폭행 사망 사건을 일으킨 20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부산 고리원전 등의 송전선로 상당수가 양산을 거쳐 밀양으로 연결됩니다. 그만큼 양산 지역은 오래전부터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경남도 의회에서도 고질적인 지역 문제가 돼버린 송전선로 지중화 이슈가 또 제기됐습니다. 이제는 경남도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경남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2.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1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송전탑의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안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지와 학교 주변 송전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지중화 사업 촉구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특히 양산 지역은 부산 고리원전과 울산 화력발전소 등이 송전선로 상당수가 거쳐가는 곳이지만 20년 넘게 이렇다 할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곳곳에 설치된 송전탑 수는 초고압선인 765kV 45기를 포함해 모두 419기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에서 11번째로 많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산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3% 정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송전탑 1개를 땅에 묻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80억 원. 한전과 지자체가 반반씩 비용을 분담한다고 해도 양산시가 선뜻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한전과의 분담 비율을 조정하거나 도비를 지원하는 등 경남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산 부분을 어디서 충족을 하든지 일단 저희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대상 지역을 우선 조사해 지자체와 한전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올해 국내 양파 생산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폭락하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풍년의 역설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는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한 헬로티비 기획뉴스, 구지은 기자가 양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양파의 효능을 소개합니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경남 합천군. 올해 작황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0kg에 10,000원이던 양파값이 절반 수준인 5,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이 자재비도 비싼데 다른 작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확은 하고 있는데 캐는 순간부터 적자니까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양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가 내놓은 해법은 다양한 양파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 확대입니다. 지자체는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업체는 가공식품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연간 80톤의 양파로 양파즙이나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는 합천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평년 수준의 50% 가까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파즙은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요리의 기본 맛을 내기에도 제격. 요리를 해도 된장 같은 거 찢을 때, 끓일 때, 겨울에 생양파 없을 때 양파즙을 잘라서 물 대신 넣어가지고 끓이면 더욱더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과 감칠맛이 특징인 양파 떡볶이와 양파 라면도 인기입니다. 양파가 심장병과 혈액순환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쿼세틴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고혈압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항균 등 다양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식자재로 사용되는 양파는 국내 생산량의 60% 수준.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양파 가공식품이 풍년의 역설에 처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창녕군이 양파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양파 해외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19일 창녕 양파 수출 선적식을 열고 양파 48톤을 대만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번 대만 수출을 포함해 창녕군이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수출한 양파는 모두 600톤에 이릅니다. 또 창녕군은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양파의 가공, 수출, 판매 등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단체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생산 과잉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가격 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출 및 소비 촉진을 통해서 가격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창녕군은 또 농협과 연계한 양파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고 창녕 로컬푸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판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체험형 수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보다 농어촌 지역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부족한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체험 수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조정기를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내가 날린 드론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또 잘 날고 있는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처음 접해보는 드론 교육은 아이들에겐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 드론을 많이 날려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날려보니까 느낌이 색다르고 또 제 꿈이 크리에이터라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가상 스튜디오에서는 방송 진행이 한창입니다. 처음엔 긴장하는 듯 머뭇거리지만 어느덧 쑥스러움은 사라지고 전문 방송인 못지않은 진행을 선보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드론 체험과 VR 체험, 3D 체험까지 했습니다. 정말 신나고 제가 기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전교생 14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의 한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촬영도 하고 배우가 되는 등 방송 제작 과정에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학교는 작은 방송국이 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경남교육미디어센터는 시골 마을의 아이들도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미디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 평상시에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소외되기 쉬운 도서벽지라든지 상감벽지 그리고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서 3D라든지 더빙이라든지 또 드론이라든지 방송 앵커 체험 같은 것을 다양하게 구비해서 지난해 도내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교육은 올해 신계학교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더 많은 학교가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형 수업. 시골 학교 아이들이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이젠 기업 홍보에서도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1인 창작자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5년 전 캠핑용품 시장에 뛰어든 김대명 씨. 창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웠던 점은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 30대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선 SNS를 활용한 홍보가 절실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하면서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채널들 유튜브 말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가 좀 강세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저희도 이쪽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세 아이의 엄마 임지우 씨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다 보니 홍보 매체로서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대형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협찬이라고 해서 홍보를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채널에는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조금 더 그 기업과 매칭이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과 제작 경험을 쌓고 싶은 1인 창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이 올해로 3번째 열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57개 소비재 기업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38명의 크리에이터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1차로 각각 30명이 선발된 가운데 이들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작은 기업과 크리에이터의 기준이 조금 다를 텐데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려고 그러고요. 크리에이터 측면에서는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얼마만큼 잘 만드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담겨 있어 좀 더 친근하고 일반 상업 광고와 차별화됩니다. 유튜브에서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을 통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는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팔로 개척하고 마케팅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고민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그 마케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팀들에겐 상금과 홍보 부스 입점, 유명 유튜버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1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 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낄 방법으로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4일 거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창원시에 장애인 이동권 증진 협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창원 장애인 권리 확보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2016년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률을 90% 이상 유지하기로 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운행률 공개와 협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또 창원시설공단은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률 조작 사실을 알린 공익 제보자를 오히려 징계했다며 징계 철회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창원장애인 권리확보단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 창원시설공단은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시설공단은 운행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미 정해져 있어 조작할 수 없다며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 16명 채용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운행률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고발자와 관련한 징계 지적도 이 문제가 아닌 개인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19일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 등을 운영 관리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남도는 이번 사회서비스원 개원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시와 창원경제계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 투자유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 등 8개 기관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자본과 덤핑 가격을 앞세운 중국 청산강철이 들어오면 국내외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산강철로 인해 국내 업체는 아사에 직면하면서 장기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인상에 노출돼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공동성명서는 부산시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중국 청산강철은 국내 한 기업과 합적 형태로 부산 미음산업단지 입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했던 광역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광역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꾸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등 모든 인사 단계를 관할하게 됩니다. 거제에서 맛과 향이 뛰어난 여름 과일인 황금 비파의 본격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수확에 들어간 거제산 비파는 해풍을 맞은 데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과즙이 풍부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 칼륨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과 혈압 조절 등의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김해시가 정부가 지정한 강소연구 개발특구에 선정됐습니다. 강소특구는 기술 핵심기관 주변 3km 내에 조성되는 소규모 연구개발단지로 정부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선정으로 한국전기연구원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을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특구로 우선 조정하고 핵심기관 인근의 불모산 지구를 R&D 융합지구로 추가 확장해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인제대학교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의생명센터가 있는 골든루트 산업단지와 서김해 산단 등의 의생명, 의료기기 특구를 조성합니다. 강소특구 지정으로 앞으로 5년간 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각각 7천여억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창원대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참여하는 교원회 선거인의 투표 반영 비율이 확정됐습니다. 교원회 선거인은 직원과 조교, 학생으로 창원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투표 반영 비율을 24.8%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은 20일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의에서 최종 정해질 예정입니다. 창원대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는 모두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오는 27일 투개표가 진행됩니다. 총장 선거 방법에 대한 잡음이 계속된 인제대학교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해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학교법인 인재학원은 18일 오후 3시에 열린 이사회를 통해 63명의 선거인단이 총장 후보 3명을 선출한 뒤 이사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인단은 인제대 교원 66%, 직원 16%, 학생 12%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원 구성비는 의대 교수 45%, 김해 캠퍼스 교수 55%로 정해졌습니다. 인제대는 7월 중 총장 공모를 시작해 8월 중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 3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8월 27일 이사회에서 제8대 인제대학교 총장이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오전 10시 제2차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합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은 오후 3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2019 창원 해양방위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4시 평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양산 웅상회화제 최종 결과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 업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1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9시 반 시장실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명식을 갖습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4시 군청별관 회의실에서 의료급여 6차 심의위원회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저녁 6시 반 경화회관에서 진행되는 창녕 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저녁 6시 반 이래공원에서 진행되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습니다. 구름 많은 날씨에도 기온은 더 올라 수요일 경남 대부분 지역은 30도 안팎을 보이며 더웠는데요. 약한 중국발 스모그에 대기도 정체돼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미세먼지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으며 더 더워지겠는데요. 창원 30도, 합천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세차는 조금 미뤄두시는 편이 좋겠고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